20대 대통령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대선 100일 전후 판세는 대부분 최종 결과와 일치하면서 민심의 분수령으로 통해왔는데요. 자, 이번 대선의 민심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100일 앞두고 말 그대로 여러 군데서 쏟아졌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시계 제로, 확실한 불확실성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들 용어로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붙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그냥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딱 붙어 있는 소수점까지도 같이 나와 있는 그런 조사도인데요. 그만큼 이번 대선 어떤 지금 100일이 남아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예측을 할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어떤 지금 수치보다도 네. 저는 그 추세가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컨벤션 효과 등등 해서 올랐다가 좀 하락하는 추세에 좀 있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뭐 거의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역컨벤션 효과라고 할 정도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또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고 과거에 본인의 정책도 일부 수정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있었고 또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을 보면서 좀 상승 추세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을 때 그때 네. 좀 약간 위기감을 느끼셨나요? 저는 뭐 이때쯤이면은 네. 11월 말 12월 초쯤이면 비슷해질 거다 이렇게 후보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요?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저희 직감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저는 양쪽 다 잘해서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참 실망스러운 게 이재명 후보는 후보가 될 때 컨벤션 효과를 전혀 못 누렸거든요. 사실은 많이 지금 이 태세 전환을 하시고는 있지만 국회에 오셔가지고 소위 개혁 입법을 뭐 단독으로라도 빨리 통과시켜라. 또 지연하면은 그냥 신속 처리하는 것으로 가능하죠, 이거는. 단독 처리할 수 있으면 하자니까요. 패스트 트랙인지 그거 태우는데 한 번 많이 태워버리지 뭐. 그게 훨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메시지가 이러겠다는 건지 저러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다가 이 지지율 격차가 지금 줄어들고 붙어버린 것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뭘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예상과는 달리 선대위 출범이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문제, 뭐 잡음이 당대표도 있었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확실하게 올라가는 쪽으로 이 경향이 추세가 생긴 것은 아니지 않나.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선대위 정리를 하고 잘 되면 또 이재명 후보가 별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추세가 다시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통계를 봤냐고 하면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대선 100일 전에 업무 수행 지지율이 20% 좀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권 재창 실패한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대개 뭐 20%, 10%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30~40%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어떻게 끌고 가고 여당 입장에서는 또 외연을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여권에게 플러스 요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나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거 역시도 또 작년부터 꾸준하게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하는 게 이번 선거에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또 여권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관련해 갖고서 이명박 대통령 그 말기에 굉장히 사실은 정권 교체율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거든요. 네. 좀 관련해서 뭐 같은 정당 내에서도 그런 정권 교체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만은 더 당선될 수 있는 게
어떤 다른 차이점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같은 정당 내라고 하더라도 전임 대통령과 어떻게 다른 정책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아 이것도 정권 교체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굳이 의도적인 차별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패한 정책들 좀 극복하고 자기만의 어떤 정책적인 색깔들,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면은 좀 돌파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희망사항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도 정권 교체다. 그거는 뭐 당대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5년 내내 거의 여당 속의 야당으로 했거든요. 네. 사람들이 실제로 인식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건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다. 근데 이재명 후보를 놓고 보면 대표적으로 뭐 조국 사태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관련해서 뭐 임대차 3법 통과할 때라든가 패스트트랙해서 공수처나 뭐 저 선거법 통과시키고 위성정당 생겼을 때 말을 안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조국 사태를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근본적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내로남불이었음을 인정하고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훼손했다고 반성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선 조국 사태 핵심은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했고 당내 경선 딴 동병상련이라며 조 전 장관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국 교수님이 당한 일에 요즘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그 동병상련이라고 지금 뭐 소송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야권에선 이번 사과를 두고 위장쇼라고 비판했고 진정성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조 전 장관을 적극 감쌌던 김남국 온라인 소통단장이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돕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비판을 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기는커녕 그런 사람들을 욕하기 바쁜 건데 과연 국민들이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그냥 온건히 차별화할 때 이것도 정권 교체지 하고 생각을 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아닙니다. 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기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특히 경기도지사 그 당선부터 그 이후에까지 이재명 후보가 당 내부적인 어떤 공격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국정에 관해서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게 부적절했었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맞춰서 지방행정을 해야 했겠지만은 그냥 국정에 참여했다고 보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가 같은 입장에 계속 서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이렇게 편을 갈라서 지지자 얘기만 듣고 이 비판하는 쪽은 이게 거의 뭐 이게 친일파 취급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재명 지사의 강점도 있으시지만 이 약점을 보면 그런 성향이 더 강하지 않나. 약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기 표가 안 되는 사람은 거의 혹시 국민 취급을 잘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보다 실제로 개인 이미지로 봤을 때 이재명이 더 과격해 보이죠. 매운맛. 예, 저는 그거는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 동의하기 쉽지 않은 게 그가 시장 8년 하고 경기도지사 3년 6개월 했는데 그가 경기도민과 또 성남 시민에게 대했던 어떤 입장들을 보면 저는 뭐 그게 오해라는 걸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겉으로는 그런 느낌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독선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오해를 좀 주고 있죠. 실제로는 굉장히 포용적이고 유연합니다. 특히 이분법적 사고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그 일부 표현의 문제 갖고서 이재명이 더 국민들을 분열시키지 않겠나 또는 독선적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건 오해다.